자, 봅시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우선 어쨌든 기본적인 걸 좀 잘 할 줄 알아야 돼서 여기 보기 문제 하나만 보고 갈게. 여기 지금 요 개념 체크 밑에 1번 하나만 살짝 보고 가면 한 개의 동전을 10번 던질 때 앞면이 3번 나올 확률을 구해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지금 빨리 요것만 빨리 체크를 해보자고. 이런 습관을 들어보는 거야. 10번. 이게 총 시행 횟수지. 총 시행 횟수 10번이야. n은 10이야. 그치? 그 다음에 앞면이 나올 확률이 3번인 거잖아. 그치? 이게 특정 시행 횟수가 되겠지. 특정 시행 횟수가 3번이 되고 싶은 거고.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사건 A다라고 하면 이 앞면이 나올 확률을 나는 P라고 하겠다고. 그럼 지금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리고 Q는 P의 여사건의 확률이니까 1에서 2분의 1 뺀 거라서 2분의 1 똑같겠다 지금은. 이렇게. 자, 이걸 내가 지금 왜 연습을 시킬 거냐면 그냥 독립시행 기본적인 문제를 공식처럼 빨리 푸는 것도 너무 중요하긴 한데 사실 나는 공식이라고 전혀 느끼지 않아. 공식이 아니라 그냥 이항 정리지. 이항 정리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통계에서 이항 분포라는 걸 갈 거거든. 그때 이거 가지고 뭔가 도구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거 찾는 연습이 빨리빨리 돼야 돼서 연습을 시킬 거야. 자, 그럼 확률은 어떻게 된다? 총 시행 횟수 10번 중에 앞면을 P를 3번 고르는 거야. P를 3번 고를 거야. 그러니까 10C3에 P가 2분의 1이 3번 나올 거야. 그럼 나머지 7번은 Q가 나와야 되는 거지. 나머지 7번 Q가 7번 나올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2분의 1이 10제곱이 될 텐데 내가 오늘은 계속 저렇게 나눠서 쓸 거야. 끊어서 쓸 거야. 그래서 저렇게 독립시행 빨리빨리 쓸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9번을 봅시다. 자, 독립시행이라는 걸 좀 인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 몇 번 풀면 너무 당연해. 자, 뭔가를 반복적으로 하는 게 독립시행이야. 자, 관역에 명중시킬 확률이 4분의 3인 사교성수가 4발을 쏠 때 다음을 구해달래. 그러니까 4발을 쏜다 그랬으니까 총 시행의 수가 4번이고 싶은 거고. 관역을 명중시키는 거를 사건 A다라고 하면 사건 A가 발생할 확률 P가 4분의 3이다라고 준 거지. 그럼 Q는 얼마가 되는 거야? 여사건의 확률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이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다. 자, 첫 번째, 3발 이상 명중시킬 확률을 구해달래. 그럼 내가 4발을 쏴가지고 3발 이상 명중시킬 확률은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첫 번째는 3발 명중시키는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4발 명중시키는 경우가 있겠다. 이거 두 개 구하면 되겠네. 자, 이거 합시다. 얘는 뭐야? R이 3인 경우인 거지. R이 3인 경우야. 4번 중에 P를 몇 번 고를 거라고? 3번 고를 거라고. P 4분의 3을 3번 고를 거야. 그럼 나머지 한 번은 Q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4분의 1인 거지. 이게 되겠지. 더하기 4발 쏘는 거는 P를 4번 고르는 거잖아. R이 4인 거잖아. 4번 중에 P를 4번 고를 거야. P 4분의 3을 4번 고를 거야. 그냥 끝나겠다. 이게 답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계산하는 거 한번 볼게. 계산할 때 항상 한꺼번에 계산해 버릇해. 얘 지금 보면 분모가 4의 4제곱, 얘도 분모가 4의 4제곱으로 항상 똑같아. 그래서 4의 4제곱 분해 하고 분자만 계산해. 4C3이 4지? 3의 3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쓸게. 4 곱하기 27 더하기 여기는 3의 4제곱이 오겠다. 그치? 이게 4C3이 1이니까 그래서 81 이거 계산하는 게 답이 되겠다. 그래서 항상 계산이 좀 지저분하거든. 그래서 한꺼번에 계산해 버릇하고, 자, 적어도 한 발, 이제 여사건으로 하면 되겠다는 거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1에서 뭘 빼면 되겠어? 한 발도 못 맞추는 확률 0발. 이렇게. 그러면 0발이라는 건 R이 0이라는 거잖아. R이 0. 특정 횟수가 0. 4번 중에 P를 몇 번 고르겠다고? 안 고를 거라고. 그러면 Q만 잔뜩 골라지겠지? Q만 4번. 1에서 요거 빼면 되겠다. 256분의 255가 되겠네. 그래서 계산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뭐 볼만한 게 3번 하나 해볼까? 3번? 2번 3번 둘 다 하자. 2번 3번 둘 다 이렇게 둘 다 해보자. 우리 3번이 실전 문제라고 보면 돼. 3번 잘 해봅시다. 잘 생각해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2번부터 볼게. 2번. 지금 5문제 중에서 4문제 이상을 맞추면 A 등급을 받는데 각 문제를 맞출 확률이 3분의 2일 때 A 등급을 받을 확률을 구해달라. 자, 그러면 자, 5문제 중에 4문제 이상을 맞출 거니까 총 시행 횟수 n이 5인 거지. n은 5야. n은 5. 그 다음에 문제를 맞는 사건을 A라고 하면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3분의 2인 거네. 그치? 그럼 Q는 6건의 확률이니까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 A 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지. 4문제를 맞히거나 5문제를 맞추거나. 그러면 4문제를 맞춘다라는 건 이 특정 횟수가 4이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계속 내가 이렇게 얘기할 거야. 최면 걸듯이 얘기할 거야. 5번 중에 P를 몇 번 고를 거라고? 4번 고를 거라고. P 3분의 2를 4번 고를 거야. 그럼 나머지 한 번은 Q를 골라야겠네. 3분의 1. 이게 되겠다. 더하기. 자, 이번에는 R이 5인 거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5개 중에 5개 다 P를 고를 거야. 그래서 P 3분의 2가 5번. 요거 더한 게 답이 되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숙제해야 되고, 자, 이거 봅시다. 3번. 지금 A, B가 7번의 경기에서 4번을 이기면 우승을 하겠대. 그러니까 7판 4선승제를 할 건데 각각 이길 확률이 2분의 1일 때 5번째 경기에서 A팀이 우승할 확률을 구해달래. 자, 항상 이거 아니면 저거가 세팅이 돼야 돼. 기준을 잡으라는 거야. A로 잡을지 B로 잡을지. A가 우승하고 싶다 그랬으니까 나는 A를 기준으로 잡을 거야. 무슨 말이냐면 총 시행 횟수는 몇 번이야? 7번 아니야.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5번째 경기에서 이기고 싶은 거야. 그치?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선 해볼까? n은 5라고 놓고 쓰는 순간 이제 망한다는 걸 느껴야 된다고. 근데 이거는 잡았으면 좋겠는 거지. 내가 A팀이 이기는 사건을 특정 사건이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할게. A가 이기는 사건을 그냥 사건 A라고 이렇게 잡겠다고. 그럼 P는 2분의 1인 거지. A가 이길 확률 2분의 1. Q는 뭐가 되는 거야? A가 질 확률 그것도 2분의 1이야. 요거는 잡고 갈 거라고. 이렇게 잡고 갈게. 그럼 봅시다. 사실 이 문제는 저렇게 쓰는 것보다 이게 좋아. 5번째 경기에서 무조건 A팀이 이길 거야. 5번째 경기에서 A팀이 이기면서 끝나야 되니까 무조건 5번째 경기에는 A가 이겨야 돼. 이건 고정이야. 픽스야. 그러니까 여기다 벽을 하나 치자고. 벽을 하나 칠 거야. 그럼 요 앞에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냐면 7판 4선승제에서 5번째 경기에서 A가 이겨야 되니까 A가 다 합해서 4번을 이겨야 되잖아. 몇 번을 더 이겨야 돼? A가 3번을 더 이겨야 돼. 그럼 나머지 한 번은 B가 이기는 수밖에 없겠네. 이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그럼 내가 너희한테 바라는 건 확률부터 먼저 세팅을 해. 항상 경우의 수, 확률이었잖아. 확률부터 세팅을 하자고. A가 이길 확률이 2분의 1인데 A가 몇 번 이길 거야? 4번 이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쓰자고. 2분의 1에 4제곱을 먼저 쓸게. A가 4번 이길 확률이야. 그 다음 B가 한 번 이길 거잖아. B가 한 번 이길 확률 2분의 1제곱이라고 쓸게. 일부러 내가 이렇게 쓸 거야. 이게 빨리 눈에 익어야 돼.
그럼 이제 이 앞에는 경우의 수를 쓸 건데 무슨 경우의 수가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이 앞에 4번의 경기를 얘네가 나열될 수 있는 만큼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지. 그래서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된다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된다고. 4개 중에 같은 게 3개 있는 거니까 4팩을 3팩으로 나눈 4가지가 여기 와야 된다고. 4가지가 와야 돼. 이게 답이 되겠지. 내가 지금 뭐 먼저 세팅하고 갔냐면 확률을 먼저 세팅하고 갔거든. 자, 그 이유를 설명할게. 확률 먼저 안 해도 돼. 여기서 경우의 수를 4팩분의 3팩으로 한 다음에 가도 되는데, 자, 이렇게 만약에 너네가 문제를 풀면 가끔 아이들이 이런 실수를 하더라고. 너무 여기서 A 끝나는 건 당연하니까 이 앞쪽에 현혹이 돼서 여기를 안 보는 거야. 이걸 안 봐.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경우의 수 써. 경우의 수를 여기다가 4를 쓴 다음에 A가 이길 확률 2분의 1의 세제곱, B가 이길 확률 2분의 1 쓰고 끝내버리는 거야. 끝내버린다고. 그게 아니지. 마지막에 결국 A가 이기는 확률도 넣어줘야지. 이것도 넣어줘야 돼. 잊지 말고 얘를 넣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2분의 1을 한 번 더 곱해줘야 돼. 한 번 더 곱해줘야 돼. 근데 이거를 놓치는 경우를 내가 좀 흔하게 봐서 애초에 그런 상황을 피할 거면 쓰고 가라는 거야. 확률을 쓰고 가. 그래서 경우의 수와 확률을 좀 분리시켰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아까 이런 기본 공식만 외우면 쉽지 않다라고 얘기한 게 저런 것 때문이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볼 문제가 될 거고. 자, 넘겨서. 자, 이번에는 확률 P를 그냥 직접 안 주는 거야. 그냥 좀 귀찮은 문제고, 사실 이거 독립시행이긴 한데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 문제로 느꼈으면 좋겠어. 우리한테는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 문제들이야. 다 똑같아. 봅시다. 지금 빨간 구슬 하나, 노란 구슬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한 개의 구슬을 꺼내서 빨간 구슬이 나오면 동전을 4번 던질 거고 노란 구슬이 나오면 동전을 3번 던질 거래. 근데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해야 돼. 그럼 빨리 너네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빨간 구슬을 꺼낼 때랑 노란 구슬을 꺼낼 때랑 상황이 달라진다는 걸 느껴야 된다고. 빨간 구슬 꺼내면 동전 4번이고 노란 구슬 꺼내면 동전 3번이니까 빨리 어떻게 할 거야? 상황을 나눌 거야. 케이스는 2가지밖에 없어. 케이스는 2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는 빨간 구슬을 꺼낸 다음에 그럼 동전을 몇 개 던지냐면 4번 던진대. 동전 4번. 동전을 4번 던져서 앞면이 2번 나오는 상황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노란 구슬을 뽑은 거야. 노란 구슬을 뽑아가지고 억울하지만 동전을 3번만 던지고 앞면이 2번 나오는 상황. 이게 다르다는 걸 인지하고 케이스 분류했으면 문제 다 푼 거야. 다 푼 거야. 이제 각각의 상황을 확률로 계산하면 되겠지. 계속 우리 연습해왔어. 따로 구분해서 갈 거야. 빨간 구슬 뽑을 확률이 있다는 걸 느껴야 된다고. 지금 주머니에 빨간 구슬 하나, 노란 구슬 3개니까 애초에 빨간 구슬 뽑을 확률이 얼마야? 4분의 1이지. 이게 분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이거 따로 하는 거고, 이거 따로 하는 거고, 이제 요거지. 동전을 4번 던져서 앞면이 2번. 그래도 차근차근 할게. 처음이니까. 동전 4번, 총 시행의 수가 4번. 그치? 해당 횟수,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 R은 2번. 앞면 나오는 걸 기준으로 잡을 거니까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앞면이 안 나올 확률도 뭐 동전이니까 2분의 1 똑같겠다. 이거 나열하면 되겠지. 자, 어떻게 된다고? 나는 계속 이렇게 얘기할 거야. 4번 중에 P를 몇 번 고를 거라고? 2번 고를 거라고. P를 2번. 그럼 나머지 2번은 Q 2번. 동시에 할 거니까 곱할 거라고. 이게 빨간 구슬 꺼내가지고 동전 4번 던져서 앞면 2번 나올 확률이 되겠지. 자, 얘도 합시다. 똑같아. 노란 구슬 뽑을 확률 4분의 3. 자, 나는 이게 이제 너네 뒤에 문제에서 느낄 건데, 나 밑에서 볼라나? 약간 야가 빠져야 되거든. 진짜 야가 빠져야 돼.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지금 상황이 이거 2가지밖에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빨간 구슬 뽑는 사건이랑 노란 구슬 뽑는 사건조차도 서로 무슨 관계야? 여사건 관계인 거 맞니? 그치? 이거 좀 느껴줬으면 좋겠어. 나중에 문제 풀 때 다 일일이 구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자, 곱하기. 자, 얘 합시다. 얘는 그냥 여기다 위에다가 요거만 볼게. 총 시행의 수가 3번인 것만 다른 거지. 다 똑같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3번 중에 P 2번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 1번 이게 답이 되겠다. 그냥 사실 뭐 그냥 2분의 1이라서 각각 계산해가지고 더해도 되는데 나는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걸 좀 선호하냐면 분모를 맞추는 걸 선호하거든. 분모를 맞추는 걸 선호해. 얘는 분모가 2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2의 4제곱으로 세팅이 됐잖아. 그럼 얘도 2의 4제곱으로 세팅하길 바래서 나는 이렇게 곱하고 계산하는 걸 좀 선호해. 이건 그냥 내 계산 스타일이야. 그럼 지금 분모가 16으로 다 맞춰진 거거든. 분모가 16으로 다 세팅이 된 상태야. 다 세팅이 된 상태야. 아, 여기 4도 있네. 4도 있네. 곱하기 4. 이렇게 세팅이 된 상태야. 그럼 이제 경우의 수만 세면 분자만 계산하면 된다. 여기 4C는 4, 3, 1이니까 6이지. 6. 여긴 다 1이니까 필요 없잖아. 3C는 3이지. 여기 2가 있지. 6. 이게 답이겠네. 나는 이렇게 계산하는 걸 좀 선호해. 분수를 찢을 생각을 좀 안 좋아하거든. 찢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 여기 3을 안 곱했다. 오, 3 안 곱했어. 18이 되겠다. 그래서 뭐 그냥 계산 좀 차근차근 잘 해봐. 계산 나중에 당황할 수 있으니까 잘 해보고. 그러면은 10-2번만 한번 해볼까? 한번 같이 봅시다. 자, 같이 볼게. 자, 흰 공 3개랑 검은 공 5개가 들어있는데 2개를 꺼내서 흰 공이 적어도 하나 나오면 주사위를 4번 던지고 흰 공이 안 나오면 5번 던지겠대. 그때 짝수의 눈이 3번 나올 확률을 구해달래. 호흡이 긴데 상황 나열부터 해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빨리 상황 나열부터 해보는 거야. 딱 2가지 케이스밖에 없어. 2가지 케이스. 첫 번째는 흰 공이 적어도 1개 나와. 정확히 얘기하면 2개 중에서 흰 공이 적어도 1개 나오면 주사위를 몇 번 던지겠대? 4번 던지겠대. 그래서 짝수가 3번 나오고 싶어. 두 번째는 흰 공이 안 나오는 거야. 흰 공이 안 나오면 주사위를 5번이나 던지겠대. 그래서 짝수가 3번 나오는 거야. 상황이 다르니까 각각을 계산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잘 봐봐. 하고 싶은 말이 이거야. 요거랑
요거랑 서로 지금 무슨 관계야? 여사건 관계야. 이걸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흰 공이 적어도 한 개 나오는 게 생각보다 귀찮아. 흰 공이 적어도 한 개 나온다는 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흰 공을 한 개 뽑는 거. 그럼 흰 공 한 개 뽑는다는 건 흰 공 한 개, 검은 공 한 개라는 뜻이잖아. 이것도 있고 흰 공을 두 개 꺼내는 것도 있어. 우리 너네 경우의 수 문제를 우리가 지금 많이 풀어서 확률을 많이 풀어서 이런 게 되게 귀찮아. 두 개 꺼내는 거 되게 귀찮다고. 다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여기를 잘 째려봤더니 흰 공을 안 꺼내겠다라는 건 검은 공을 두 개 꺼내겠다라는 거잖아. 두 개 하는 것보단 이게 쉽거든? 그럼 이거 빨리 한 번만 계산해보자. 검은 공을 두 개 꺼낼 확률이야. 전체 8개 중에 두 개를 꺼낼 건데 검은 공만 두 개 꺼낼 거니까 5C2가 되겠지. 한 번만 계산하고 갈게. 8, 7, 2, 1, 5, 4, 2, 1인데 2, 1, 2, 1 없어지잖아. 그럼 8, 7, 5, 4인데 4 약분되면 14분의 5인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저게 결정이 됐으니까 이거 확률이 나온 거 아니야? 흰 공을 적어도 한 번 뽑을 확률은 뭐가 되는 거야? 요거의 여사건이니까 14분의 9겠지. 이걸 써먹자라는 거야. 이걸 써먹자고. 그럼 이제 계산이 조금 편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자, 선생님 이거 그냥 바로 해볼게. 자, 주사위를 요거 밑에 거 보자. 주사위 5번 넣어서 짝수 3번. 5번 중에 짝수가 3번 나오고 싶어. 짝수 나올 확률 얼마? 2분의 1? 2분의 1이 3번 나올 거래요. 그럼 2분의 1 반대되는 2분의 1이 2번 나오겠지. 이렇게. 위에 거는 주사위 4번 던져서 짝수 3번. 4번 중에 짝수가 3번 나오고 싶대. 짝수가 나올 확률 2분의 1. 그게 3번. 그럼 나머지 한 번은 짝수가 안 나오는 2분의 1이 한 번. 이렇게 나오겠다.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지? 계산만 좀 생략할게. 그래서 요렇게 좀 계산하는 거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다. 넘겨서 11번을 봅시다. 항상 얘기하는 답안지처럼 풀지 않았으면 좋겠고, 답안지를 안 봐버릇했으면 좋겠고, 답안지를 보더라도 내가 너희들이 풀던 방식대로 푸는 방법으로 해석했으면 좋겠어. 봐봐. 수직선 위에 원점 P가 있는데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소수의 눈이 나오면 점 P를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갈 거고, 소수의 눈이 아닌 눈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일 때 주사위를 5번 던져가지고 P가 4에 위치해 있을 확률을 구해야 돼. 지금 문제만 보면 돌아버릴 것 같거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근데 잘 나열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상황을 좀 한 번만 이해를 해보면, 수직선에 있어. 수직선에. 자, 물체가 원점에서 출발을 할 거야. 출발을 할 건데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 위치는 4에 위치하고 싶대. 이렇게 위치하고 싶대. 이 뜻이야. 자, 근데 문제를 잘 해석을 해봅시다. 자, 주사위를 던져서 소수의 눈이 나오면 P를 양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만큼 움직이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소수가 아닌 눈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이겠대. 주사위를 몇 번 던진대? 5번 던진대? 봐봐. 주사위를 5번 던진대.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반복 가능한 거야. 주사위 던지는 건 반복 가능한 거야. 반복이 가능하네. 두 번째, 소수의 눈이 아닌 거? 뭐야? 이거 아니면 저거야. 이거 아니면 저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독립시행이야. 이거 독립시행이야. 독립시행이라고. 그럼 우리 빨리 뭐만 체크하면 돼? N 총 시행의 수가 몇 번인지, 내가 원하는 특정 사건의 수가 몇 번인지, 특정 확률이 얼마인지, 여사건의 확률이 얼마인지, 이거 계산되면 끝나는 거네. 맞니? 총 시행의 수가 뭐겠어? 주사위 5번. 그치? 이걸 몰라 아직. 몇 번인지 모르겠어. 그럼 기준을 잡을 거야. 기준. 소수의 눈이 나오는 걸 잡던 아닌 걸 잡던 상관이 없어. 우리 웬간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게 편할 것 같잖아? 이걸로 잡을게. 사건 A를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으로 잡읍시다. 그럼 소수의 눈이 나온다는 건 주사위에서 소수가 2, 3, 5, 3개니까 확률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럼 Q도 여사건의 확률이니까 2분의 1이네. 봐봐.
내가 지금 이게 독립시행이라는 걸 인지하고 상황을 나열하자마자 많은 게 메꿔졌어. 뭐만 안 메꿔졌어? 알만 안 메꿔졌지. 무슨 말이야? 이것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이것만 찾으면 그냥 쭈루루 끝나겠네. 지금 저 소수의 눈이 나오면 이만큼 아니면 마이너스 1만큼 간다는 게 날 지금 굉장히 귀찮게 만들었는데 결국은 뭐라는 거야? 이거 풀기 위한 그냥 퀴즈 하나 내준 거야. 나는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이거 구하는 퀴즈 하나 내준 거야. 그냥 퀴즈 하나 내준 거라.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소수가 나오면 플러스 2만큼 움직일 거고 소수가 안 나오면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일 거잖아. 사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당연히 때려 맞추는 거야. 난 무조건 때려 맞추는 걸 좋아해. 굳이 저런 퀴즈 문제를 푸는데 식을 막 거추장스럽게 써가지고 푼다? 이게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해. 할 수 있으면 때려 맞추는 게 좋아. 너네 할 수 있겠니? 어차피 총 횟수가 몇 번이야? 5번이야. 요거 합해서 5번이야. 그냥 진짜 대충 아무거나 써봐. 얘가 2번, 얘가 3번. 나는 이게 좋아. 이걸 좋아해. 내가 이렇게 푸는데 너네한테 식으로 풀라고 하고 싶지 않아. 그럼 어디 있는지 빨리 골라봐. 얘가 2번 나왔으면 이만큼 2번 갔으니까 플러스 4같이. 마이너스 1만큼 3번 갔으니까 한번 빠꾸하면 어디 있어야 돼? 1에 있는 거 맞아? 탈락이네. 더 가야 되지. 나 어디 횟수를 올리면 되겠어? 얘를 올리면 되겠다. 그치? 시행착오를 한 2-3번 겪는 것쯤이야. 그럼 어때? 플러스 6 마이너스 2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상황이지. 맞아? 소수에는 2번, 3번 나오면 6만큼 가고 마이너스 2만큼 빠꾸하니까 4에 딱 있겠네. 이게 내가 원하는 상황이야. R이 얼마면 돼? 이거 그냥 풀기 위한 퀴즈라고. 문제에 쫄지 말라는 거야. 복잡해 보이잖아. 없어. 그냥 이거 푸는 퀴즈 하나 내준 거야. 답은 뭐야? 5번 중에 3번 2분의 1이 이게 답이야. 그냥 독립시행 풀고 싶었던 거야. 자, 그럼 이제 내가 무책임하게 찍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말을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걸 기준으로 잡았지. 얘를 기준으로 잡았어. 그러니까 얘가 요거 찾고 싶은 거잖아. 요거 찾고 싶은 거니까 요게 R번 나왔다고 칠게. 뭐 굳이 X번이라고 안 바꿔도 되지. 문자 R로 쓸게. 그럼 얘가 몇 번 나와야 돼? 답안지는 이걸 X번, 이걸 Y번 이상한 짓을 한다고. 그러지 마. 총 시행 횟수가 몇 번이야? 5번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몇 번이 되면 돼? 5-R번이라고. 우리 이제 고3인데 이거 어려운 표현 아니잖아. 그러면 눈이 얼만큼 이동했는지 식으로 써봅시다. 이동한 거 식 써볼게. 플러스 2만큼 R번 갔으니까 둘이 곱한 거 더하면 이렇게 곱하면 되지. 마이너스 1만큼 5-R 갔으니까 뭐라고 써주면 돼? 이거 둘이 곱한 거 써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1 곱하기 5-R. 이게 어디가 되고 싶은 거야? 4가 되고 싶은 거지. 이거 풀면 R 나온다는 거야. 이거 풀면 R 나온다고. 계산해봐. 플러스 R 2R이니까 3R 맞니? 계산하면 마이너스 5니까 넘어가면 는 9. 그래서 내가 아까 구한 R은 3이 나오겠네. 그러니까 식으로 푸는 게 더 어렵게 나만 그런가? 식으로 푸는 게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아? 그냥 때려 맞추면 돼. 물론 식을 써야 되는 경우도 생겨. 상황이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하면 식의 도움을 받아야겠지. 그러니까 부탁이니까 문자 한 개로 쓰라고. 문자 한 개로 써. 자, 그냥 이게 지금 완벽하게 이해된 친구들은 귀를 막아도 돼. 문제에서 원하는 거 답안지는 이렇게 푸는 거야. 얘를 X번, 얘를 Y번이라고 써. 그러면은 2X 마이너스 Y, 이게 눈의 움직임이지. 이게 4로 가고 싶어. 문자가 2개니까 식이 하나 더 필요하잖아. 그래서 뭐 쓴 거야? 총 시행횟수 X 더하기 Y가 5야 라는 걸 쓴 거야. 이거 연립해서 X 찾은 거야. 답안지는 이렇게 풀어. 굳이 난 저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11-2번을 한번 해봅시다.
그 시행착오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어. 한 번에 못 찍어도 된다는 거. 선생님이 얼마 전에 서커스를 보고 왔는데, 서커스를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 사람들은 나는 못하겠어. 나는 못할 것 같아. 왜냐면 실수를 하면 너무 타격이 크잖아. 내가 만약에 100번 공연을 했는데 한 번 실수했어. 그럼 그냥 그날 공연을 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은 그냥 실수한 사람으로 각인이 되겠지. 나는 그런 게 너무 힘든 것 같아.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 100번 실패해도 한 번만 성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두려워하지 말고 많은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동전 던져가지고 앞면 나오면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갈 거고, 뒷면 나오면 위로 한 칸을 가겠대. 위로 한 칸을 가겠대. 자, 그래서 동전을 5번 던져가지고 저기 P에서 A로 갈 확률 구해달래. 그럼 이제 대충 찍을 수 있잖아. 내가 P에서 A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4칸 가야 되고 위로 3칸 가야 되는 거 맞니? 그러니까 벌써 느낌이 오는 거지. 앞면 몇 번? 2번. 뒷면 3번 나오면 되겠다. 그럼 나 이렇게 앞면을 기준으로 잡을게. 그럼 전체 시행의 수 5번. 내가 원하는 사건이 앞면이니까 해당 사건의 시행의 수가 2번이면 되는 거지. 그치?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 뒷면 나올 확률 Q 2분의 1. 이거 나열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퀴즈는 그냥 이거 구하기 위한 그냥 아주 작은 스몰 퀴즈였다. 그래서 OC2에 2분의 1이 2번, 나머지는 2분의 1이 3번. 답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독립시행이 되겠다. 독립시행 물론 까다롭게 나오면 좀 까다롭게 나올 수 있는데 생각보다 할만해. 연습 문제는 조금 이따 보고, 지금 우리 이산 확률 변수 교재에 몇 쪽이냐면 80쪽으로 가봅시다. 이제 요거 이론 설명하고 좀 쉬었다가 문제 풀고 연습 문제 풀게. 지금 이론 설명 시간 조금 여유 있으니까 하고 가자. 자, 이제 오늘부터 확률이 끝났고 통계가 들어가는 거거든. 이제 통계가 들어가는 거야. 통계 또 완전 다른 영역이라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볼 건데, 선생님이 그냥 조금만 까부로 보면 여기 지금 우리가 하게 될 통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수리 통계학이라고 이과에서 다루는 통계학이 있고, 그냥 이제 흔히 통계학이라고 부르는 문과 통계학이 있거든. 이게 학교마다 달라. 학교마다 어떤 학교는 통계학과가 이과에 있고 어떤 학교는 통계학과가 문과에 있거든. 그래서 이과에 있는 학교는 수리 통계학부를 얘기하는 거고, 문과에 있는 학교는 정말 말 그대로 통계학과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나온 건대는 통계학과가 문과에 있고, 내가 나온 대학원인 고대는 이과에 있어. 연대도 이과에 있고. 그래서 고대는 둘 다 있었나? 달라. 수리 통계학은 정말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이제 하게 될 통계학이 수리 통계학이야. 수학적으로 통계를 접근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했던 확률을 토대로 뭔가 통계를 계산하고 유추하고 하는 것들을 수리 통계학이라고 부를 거야. 예를 들어 봐봐. 내가 중국 인구의 평균 키를 구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오늘 저 중국 베이징에 가가지고 베이징 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힘들게 10,000명을 키를 조사를 했어. 그리고 다음날 이제 옆 동네 가려고 10,000명을 조사를 해. 그러는 순간 이미 중국에서 10,000명이 넘게 죽고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 조사로 다니는 게 의미가 있는 행동이야? 말도 안 되는 행동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평균 키를 실질적으로 계산할 수 없으니까
뭔가를 가지고 유추하는 걸 수리통계학이라고 부를 거라고. 봐봐. 이게 어떤 학교가 예를 들어 어떤 학교는 시험이 너무 쉬워. 시험이 너무 쉬워가지고 평균이 높아. 평균이 높아. 어떤 학교는 시험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평균이 낮아. 그럼 이거를 내가 자료를 보고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어. 평균하고 평균에서 아이들이 흩어진 정도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포도, 분산, 표준 편차 걔네들을 보면 시험이 쉬웠는지 어려운지 유추할 수 있어. 그래서 너네가 수능을 봐서 나오는 표준 점수가 그걸로 계산이 되는 거야. 시험이 어려우면 표준 점수가 올라가는 거고 시험이 쉬우면 표준 점수가 떨어지는 거라고. 이게 다 나타나는 거야. 그걸 계산하고 유추하는 게 수리통계학이고 문과에서 하는 통계학은 분석하는 거야. 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수학과 애들이, 통계학과 애들이, 수리통계학과 애들이 계산한 걸 토대로 분석하는 게 이제 문과 통계학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통계학 석사 과정을 가면 이 두 개를 같이 해. 수리통계학과 당연히 분석통계학을 같이 해야 돼. 이게 같이 있어야지 어울리는 거니까. 근데 수학과나 수학교육과에서는 이 수리통계학도 배우지 않고 당연히 분석통계학도 배우지 않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나 수학교육과를 나오신 선생님들이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 통계학을 몰라. 그냥 자기들이 배운 만큼 가르치는 거야. 알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배운 대로 가르치고 써있는 대로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사실 통계학을 수업하시는 걸 힘들어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아. 그러니까 약간 뭔가 설명은 할 수 있는데 혀를 뚫어주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지. 그 내가 조금만 까불면 난 여기를 석사과정까지 공부를 했어. 그래서 그걸 뚫어줄 거야. 내가 지금 앞에서 경우의 수나 확률도 정말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진짜 여기는 너네 이해시키려고 노력할 거야. 그래서 안 그래도 답안지랑 다르게 많이 푼 것 같은데 요새는 뭐 미적분도 내가 답안지랑 다르게 풀어서 할 말이 없는데 여기는 진짜 답안지랑 다르게 많이 풀 거야. 그래서 꼭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 그럼 난 자신 있거든. 진짜 통계 때문에 너네가 고생 안 할 자신 있어. 그래서 설명을 좀 잘 할 건데 열심히 할 건데 통계를 사실 정말 설명을 열심히 하려면 너네 중학교 통계부터 내가 다시 가르쳐야 돼. 너네 지금 내가 표 그려주면은 분산, 평균, 표준 편차 구할 수 있겠어? 뭐 구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만약에 못 구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배우면 되고 구할 수 있더라도 당연히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걔네들이 갖는 의미가 중요할 거야. 빠르게 구하는 법, 어떤 의미를 갖고 빨리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내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할 거야. 중학교 통계부터 다시 시작할 거거든. 설명을 다시 할 거고 오늘 통계를 들어갈 건데 다음 시간을 위한 워밍업이야. 다음 시간을 위한 워밍업.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은 이게 참 아이러니한 표현인데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너네한테는 제일 어려운 하루가 될 거야. 정말 쉬운 내용인데 너네한테는 정말 어려운 하루 같아. 왜냐하면 처음 들어오는 말들이 계속 나올 거고 처음 보는 행동들을 계속 할 거고 이게 뭔지 모르는 거라서 그래서 내가 그걸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거든. 그래서 한 번만 딱 한 15분 정도만 수업할 테니까 잘 들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통계의 영역으로 들어갈 거야. 통계.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하고 싶은 건 사실 통계의 걸음마라고 생각하면 돼. 통계의 걸음마는 나는 이거라고 생각해. 확률 변수를 이해하는 거야. 아이들이 오늘 하게 될 내용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내가 판단할 때는 확률 변수가 뭔지 몰라서요. 확률 변수가 뭔지 모르니까 아이들이 뭘 해야 될지를 몰라. 내가 오늘 너희가 그 숙제에서 질문이 안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못했는데 내가 어제는 질문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경우의 수나 확률 문제를 풀 때 모든 상황을 아우를 수 있어야 돼. 모든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요만큼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공이 흰 공 4개가 있고 검은 공이 검은 공이 5개가 있다고 쳐볼게. 5개가 있다고 쳐볼게. 내가 만약에 공을 3개를 꺼낼 거야. 공을 3개를 꺼낼 건데 검은 공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은 어떻게 되지? 우리가 보통 이제 문제를 풀면 어때? 검은 공이
뭐 2개 나올 확률 구해줘. 검은 공이 1개 이하로 나올 확률 구해줘. 이런 것만 본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나올 수 있는 상황만 보고 그것만 띡띡 구하는데 이제부터 우리는 무슨 시야를 가져야 되냐면 나올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내가 공을 3개를 꺼낼 거야. 그러면 검은 공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지? 당연히 0개 나올 수 있지. 1개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고 3개 나올 수도 있지. 이제 이런 시야가 필요하다고. 내가 문제를 바꿔볼게. 이렇게 바뀌면 상황 똑같니? 아니지. 3개 뽑을 수 있어? 안 되잖아. 검은 공이 2개밖에 없잖아.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검은 공을 뽑을 수 있는 케이스가 전체 상황이 0개, 1개, 2개밖에 없겠지. 그치? 내가 또 바꿔볼게. 이렇게 있으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 검은 공을 0개 뽑을 수 있어? 안 되지. 흰 공만 다 뽑지 못하잖아. 상황이 또 이렇게 바뀌겠네.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통 아이들이 이걸 안 해봤기 때문에 통계를 시작하면서부터 힘들어하는 거야. 다시 우리는 전체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돼. 전체 상황을 볼 수 있는 순간 정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그 상황이야. 확률 변수, 말 그대로 변수야. 변하는 수거든. 우리는 확률 변수다라고 하면 무조건 대문자로 쓸 거야. 확률 변수를 이제부터 x라고 표현을 할 건데 확률 변수 뭐냐면 정말 말 그대로 변수거든. 변수인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 하나만 있어. 딱 하나야. 뭐냐면 대응되는 확률이 존재하는 변수야. 그러니까 그냥 아무 변수가 아니라 각 변수마다 1대1로 유일하게 표현되는 확률이 존재하는 거야. 막 어렵게 느껴지는데 별거 없어. 그냥 이런 거야. 내가 이렇게 표현해볼게. 내가 좀 어렵게 얘기해볼게. 동전을 던져가지고 2개 던질 거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자. 동전을 2개 던져가지고 앞면이 를 확률 변수 x라고 쓸 수 있어. 이거 확률 변수가 될 수 있어. 왜일까? 전체 상황을 빨리 봐봐.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뭐뭐 있지? 0 되지.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올 수 있잖아. 하나 되지. 또 뭐도 있어? 2개도 있지. 2개도 있지. 그럼 이거에 대응되는 확률 구할 수 있니? 구할 수 있지. 한번 해볼까? 동전을 2개 던져가지고 나오는 모든 경우에서 이게 제일 편하겠지.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전체 경우에서 몇 가지? 4가지. 중에 앞면 안 나오는 거 요거 하나, 4분의 1. 이렇게. 앞면 1개 나오는 거 2가지? 4분의 2라고 쓸게 그냥. 4분의 2. 앞면 2개 나오는 거 4분의 1. 어때? 변수야. 변할 수 있지. 각각에 대응되는 확률이 있지. 이게 막 여러 개가 아니잖아. 하나가 대응되잖아. 이게 그냥 확률 변수야. 이게 그냥 확률 변수.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확률 문제들에서 구했던 게 다 어떻게 보면 특정한 확률 변수들의 하나의 확률 값을 구해왔던 거야. 자, 그럼 확률 변수가 이제 뭔지 알겠지? 확률 변수가 뭔지 알겠지? 그럼 이제 또 뭘 이해해야 되냐면 이산과 연속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나 오늘 좀 깊게 들어갈 거야. 굉장히 투머치할 정도로 깊게 들어갈 거야. 우리가 확률 분포를 크게 2가지를 배워. 첫 번째로 아마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이산 확률 분포라는 걸 배울 거예요. 분포라는 건 그냥 퍼져 있다는 거잖아. 확률이 막 퍼져 있는데 이산 확률 분포라는 걸 배울 거라고. 이산 확률에 대한 분포를 볼 거야. 이산 확률에 대한 분포? 그럼 이게 끝나면 그 다음 주에 연속 확률 분포를 할 거야. 연속 확률 분포.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분포를 볼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이해가 돼야 되냐면 이산 확률이 뭔지 연속 확률이 뭔지가 이해가 돼야 되거든. 내가 이걸 이해를 시키고 갈 거야. 자, 연속과 이산을 한 번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연속이라는 걸 배웠지. 수투에서 배웠단 말이야. 연속함수. 내가 연속함수를 너네한테 뭐라고 가르쳤지? 연속함수를 뭐라고 정의했지? 연속의 정의 뭐라고? 연속 아니야. 연속의 정의 뭐야? 끊어지지 않음이야. 끊어지지 않음이라고.
이게 연속이지. 그치? 당연히 이산 연속 내가 이렇게 VS라고 써놓은 거 보면 vs 라고 쓴 거 보면 당연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겠다는 얘기인 거잖아. 이산은 그럼 뭐냐면 끊어진 거야. 뚝뚝 끊어진 거라고. 끊어진 친구들이 이산이야. 너네가 살면서 내가 볼 때 이산이라는 말은 이 단어에서밖에 들어본 적이 없을 거야. 어디서 들어본 적 있니? 이산 가족에서 들어봤지? 그게 이산이야. 이산 가족이 뭐야? 흩어진 가족이잖아. 그게 이산이라고. 그게 이산이야. 봐봐. 우리가 이제 이산과 연속을 구분하겠다라는 건 이산 확률 변수라는 것과 연속 확률 변수를 구분하겠다라는 거야. 자, 이산은 끊어진 거거든. 그럼 이산 확률 변수는 뭐냐면 끊어진 것들, 뚝뚝 끊어진 것들. 너네가 생각할 때 우리는 수학을 이렇게 배우지 못했어. 그게 좀 안타까워. 우리도 유럽처럼 수학을 배웠으면 끊어졌다라는 걸 생각하자마자 이걸 생각할 텐데 우리는 이렇게 배우지 못한 거지. 너네가 생각했을 때 처음으로 배우는 가장 매끄러운 거 뭘까? 끊어지지 않고 매끄러운 거. 처음으로 배운 끊어지지 않은 매끄러운 아름다운 것 뭐냐면 수직선이야. 그 어디에도 끊어진 게 없잖아. 연결된 선이라고. 수직선은 뭐라 그랬지? 실수라고 했던 거 기억나? 실수가 연속이야. 연속 확률 변수가 실수야. 그러면 실수가 아니면 연속 확률 변수가 아니겠지. 그러니까 뭐야? 자연수 정수야. 자연수 정수가 이산이야. 한 번만 생각해봐. 1 다음에 뭐 있어? 없어? 없어. 뚝 끊어져 있잖아. 수직선에 표현하면 갑자기 확 건너뛴다고. 이게 이산이야. 1 앞에 부드럽게 연결되지 못하고 뚝뚝 끊어져서 움직인다고. 뚝뚝 끊어져서 움직여.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 1, 2, 3 자연수 정수를 이산이라고 부르거든. 그걸 수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카운터블이라고 불러. 셀 수 있는 것들이야. 셀 수 있는 것들. 실수 셀 수 있니? 유리수 셀 수 있어? 무리수 셀 수 있어? 못 센다. 자연수 정수만 우리는 셀 수 있어. 그러니까 이산 확률 변수 뭐야? 셀 수 있는 변수가 이산 확률 변수야. 사실 우리가 풀었던 엔간한 거 싹 다 이산 확률 변수야. 뭐야? 개수. 다 이산 확률 변수인 거지. 뭐 횟수, 개수, 공의 개수, 앞면의 개수,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의 개수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사실 엔간하면 다 이산 확률 변수야. 근데 이게 정수로도 표현될 수 있어. 정수로도 표현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변수할 때 좀 더 체크를 해봅시다. 그래서 셀 수 있는 변수다라고 기억을 할 거야. 그럼 연속 확률 변수는 뭐야? 언카운터블이야. 셀 수 없어. 근데 언카운터블하고 정확하게 맺지 않을 거고 이렇게 맺을 거야. 컨티뉴어스야. 연속이거든. 연속. 끊어지지 않음이야. 예를 하나 들어볼게. 자, 시계가 있어. 시계가 있어. 분침이 있는 거지. 분침이 이렇게 있는 거야. 분침이 있어. 분침의 움직임은 연속인 거 맞니? 분침이 막 갑자기 순간 이동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분명히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다고. 이게 연속이야. 순간 이동하지 못해. 뭐가 있을까 또? 키. 사람 키도 연속이야. 너네 한 번만 생각해. 선생님 키가 178이거든. 내 키가 정확하게 178.00000000이야? 아니야. 애초에 인간은 178.0을 계측하지도 못해. 맞니? 정확한 178.0이라는 걸 잴 수 있어? 인간한테 그런 기술 없어. 맞아? 그러니까 연속이야. 하나를 특정하지 못해.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뭐라고 말을 해야 돼? 선생님 키는 대충 177에서 179 사이야. 반올림하면 180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 맞아? 끄떡이고 있는 거지? 이게 연속이야. 봐봐. 내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하나 집어넣을 거야. 나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해. 진짜 이게 전부야.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에서 각각의 확률을 함수처럼 나타내는 친구들이 있어.
각각의 변수가 갖는 값을 함수처럼 나타내는 친구가 있거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러.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러. 좀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이거를 구하는 걸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 근데 몰라도 돼. 시험에 안 나와. 시험에 안 나와. 물론 나는 할 건데 문제지도 다 있는데 몰라도 돼. 이거 못 구한다고 속상해할 필요 없어. 근데 어쨌든 뭐냐면 확률 질량 함수 뭐냐면 선생님이 이따가 표현 가르칠 거니까 한 번만 써볼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내가 P 확률이야. 확률 변수 X가 어떤 임의의 X 값을 가질 때의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야. 이렇게 함수로 표현이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식이 나온다는 거야. 식이. 무슨 말이냐면 공식처럼 내가 X에다가 1 띡 집어넣으면 1에 대한 확률이 띡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에 대한 확률이 띡 나오게 하는 약간 공식 같은 거야. 기계. 그걸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를 거라고. 뭐라고 부를 거라고? 질량 함수라고 부를 거야. 매시브 펑션이야. 그럼 연속 확률 변수도 이런 게 있거든. 연속 확률 변수도 똑같이 각각의 확률 변수를 보여주는 함수가 있어. 함수가 있어.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 밀도 함수라고 불러. 덴시티 펑션이야. 매시브 펑션이고 덴시티 펑션이거든. 질량과 밀도. 도대체 이게 뭔 차이냐? 뭐가 다르냐? 굉장히 달라. 질량이라는 건 뭐지? 내가 갑자기 또 과학 얘기로 들어가는데 질량은 뭐야?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무게야. 하나하나가 무게를 갖고 있어. 무슨 말이냐면 변수 하나하나가 무게를 갖고 있다고. 하나의 확률이 존재해. 그래서 사실 이산확률 변수는 그 하나하나의 확률을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게 전부야. 근데 밀도는 뭐야? 빽빽한 정도야. 밀도는 빽빽한 정도라고. 밀도를 물리에서 어떻게 구해? 부피분의 질량 맞아? 부피분의 질량이거든. 볼륨이 있어야 돼. 밀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볼륨이 있어야 돼. 자, 봐봐. 시계가 있어. 시계가 정확하게 분침이 12를 가리킬 확률은 얼마일까? 내가 분침이라고 하면 조금 너네가 잠깐 멈춰 있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초침이라고 얘기해 볼게. 저 시계는 왜 순간 이동하는 거야? 초침이 12에 있을 확률 얼마일까? 저거 보지 마. 초침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해봐. 초침이 정확하게 12를 가리킬 확률 얼마야? 0이야. 0이라고. 이걸 이해해야 돼. 너네가 12에 있다는 걸 인지하는 순간 넘어가. 맞아? 12에 있다는 걸 인지하는 순간 넘어가. 너네 갑자기 시간을 쪼개면 이러면 나도 할 말 없는데 12에 있는 순간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12에 있을 확률 얼마야? 0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초침이 12랑 3 사이에 있을 확률은 얼마야? 이게 기하학적 확률이지. 기하학적 확률이잖아. 전체 넓이분의 해당 넓이. 그래서 얼마야? 4분의 1이야. 자, 이게 연속 확률 변수의 특징이야. 하나의 값, 변수 하나의 확률은 존재하지 않아. 무조건 얼마야? 0이야. 무조건 0이라고. 내가 이 세상에 키가 178, 정확하게 178일 확률은 얼마야? 0이라고. 없어. 계측도 못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만 구할 수 있어? 키가 175에서 180 사이에 있을 확률은 구할 수 있어. 뭐가 있어야 된다고? 볼륨이 정해져야 돼. 부피, 볼륨이 정해져야만 확률을 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에서 내가 확률을 구할 때 핵심은 뭐냐면 볼륨이 정해져야 돼. 범위가 정해져야 돼. 이게 중요해. 이런 것만 구할 수 있다고. X가 A랑 B 사이일 때만 구할 수 있어. 이럴 때만 존재할 거야. P X는 A일 확률은 무조건 제로라고. 지금 이해 안 해도 돼. 나중에 설명할 거야 다시. 근데 확률 질량 함수는 아니라고. 하나하나가 뭘 가지고 있다고? 무게를 갖고 있다고. 내가 만약에 이따가 설명하자. 범위를 갖는 확률을 구한다 하더라도 핵심은 뭐야? 한 개를 따질 거라고. 한 개를 따질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행동이 뭐냐면 항상 뭐든지 수학은 눈으로 보고 푸는 거잖아.
아까도 얘기했듯이 확률 질량 함수인 이 식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함수인데도 함수가 중요하지 않아.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확률을 나타내는 확률 분포표가 중요해. 뭐가 중요하다고? 표가 중요해. 표를 만드는 게 핵심이야.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볼륨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 확률이 넓이로 나올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함수의 그래프가 중요해. 결국은 둘 다 뭐 하고 싶은 거냐면 표를 그려서 그래프를 그려서 눈으로 보고 풀겠다라는 거야. 무조건 시각화 시킬 거야. 그래서 오늘 요것만 할 줄 알면 돼. 확률 분포표에 대한 얘기만 할 거야. 그래서 이미 만들어 놨어 내가 여기다. 이게 표야. 이게 확률 분포표야. 각각의 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을 나타낸 거잖아. 이게 확률 분포표인 거야. 선생님 여기다가 한 번만 다시 할게. 동전을 두 개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잡을 거야. 이렇게 잡을 거야. 그럼 우리 어떤 확률, 이산 확률 변수잖아. 이산 확률 변수야. 횟수, 왜? 개수니까 이산이라고. 그럼 빨리 우리는 뭘 만들 거냐면 확률 분포표를 만들 거야. 자,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사실 살면서 너네가 확률 분포표를 만드는 문제보다 안 만드는 문제를 더 많이 볼 거야. 왜? 만들어져 있을 거야. 엔간하면 만들어져 있어서 빈칸만 채우면 되는데 할 줄 알아야 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 확률 변수의 상황을 아우를 수 있어야 돼. 그럼 내가 동전을 두 개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될 수 있는 값은 한 번도 안 나오는 거, 한 번 나오는 거, 두 번 나오는 거. 나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전체를 아우를 수 있으면 표의 절반은 만든 거야. 진짜 절반을 채운 거야. 자, 이렇게 쓸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뭘 쓸 거냐면 위에다가 확률 변수 x라고 쓴 거야.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이게 좀 기호라서 어색할 수 있는데 이렇게 표기할 거야. p 확률이거든. 확률 변수 x가 스몰 x일 확률이다라고 이렇게 쓸 거야.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우리가 보통 이제 변수를 사실 x라고 쓰잖아. 여기가 변한다는 뜻이야. 이게 조금 이따 쓰고 얘기해 볼게. 그래서 여기다가는 뭘 쓸 거야? 확률 변수가 0일 확률. 그러니까 x는 0일 확률을 쓰는 거야. 그럼 아까 구해놨으니까 그냥 할게. 우리 동전 던져서 앞면이 안 나올 확률은 4분의 1인 거지. 한 개 나올 확률은 2분의 1인 거고 여기는 4분의 1인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의미를 볼게. 의미를.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변수가 0일 확률이 4분의 1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분석을 하면 앞면이 안 나올 0개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라는 거잖아.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통계에서는 이렇게 쓰겠다고. P 확률 변수 x가 얼마? 0일 확률이지. 이렇게 쓸 거야. 이게 얼마라고? 4분의 1이라고. 4분의 1이라고.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돼? P 확률 변수 x가 얼마일 확률? 1일 확률이 2분의 1이다라는 뜻인 거지. 얘는 확률 변수 P x가 2일 확률이 4분의 1인 뜻인 거야. 이렇게 하나하나의 변수가 뭘 갖고 있어? 무게를 갖고 있어. 무게를 갖고 있다고. 확률이라는 무게를 갖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세팅이 될 거라고. 저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문제에서 P,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구해달래. 무슨 뜻이야? 변수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달래. 그럼 이건 이산 확률 변수니까 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한 개의 포커스를 맞춰야 돼. 범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x가 1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경우가 뭐뭐 있네. 지금 0하고 1 있는 거 맞니? 그러니까 뭐 구하라는 거야 얘는? p x가 1보다 작은 애들의 확률을 다 더해달라는 거야. 요거 해달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얼마가 나오겠어?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3이 나오겠지.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이게 진짜 별거 아닌데 난 여기 안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한다고. 질량이 갖는 의미.
한 개 한 개의 포커스를 맞출 거야. 내가 지금 모든 상황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너네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뭔가 범위를 줬다? 뭔가 조건을 줬다? 뭘 찾을 거라고? 그거에 해당되는 친구들을 하나하나 찾을 거라고. 그래서 확률을 더해주면 되는 거지. 이게 확률의 전부야. 그럼 봅시다. 이제 확률의 특징 하나만 설명하면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구만. 이거 하나만 하고 시작. 확률의 성질이야. 사실 이미 한 거야. 우리 이미 확률의 성질을 배웠어. 근데 이제 표현을 좀 다시 하려 그러는 거거든. 표현을 좀 다시 하려 그래. 자, 우선 일반적으로 이것만 지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임의의 상황에서 확률 분포표를 써야 되는 상황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표기할 거야. 이런 거 이제 우리 익혀야 돼. 이런 게 안 돼서 확률이 힘들어지는 거거든. 기본적인 확률 분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야. 확률 변수 x가 있고 여기 정확하게 px는 스몰 x라고 써야 되는데 선생님 이제부터 그냥 대문자 p라고만 쓸게. 너무 귀찮으니까. 그럼 여기 변수를 어떻게 메꿀 거냐면 이렇게 메꿀 거야. x1, x2 쭉 해서 x3 이렇게 갈 거잖아. 그럼 중간에 있을 거고 마지막은 n으로 똑같이 끝낼 거야. 우리 수열처럼 n으로 끝낼 거거든. 개수를 셀 수 있으니까 항의 번호가 있듯이 n개로 끝낼 거야. 그럼 이 가운데 임의의 항 있지. 우리가 수열에서는 보통 k번째 항으로 쓰자. 졸면 안 된다고. 이거 중요하다고. k번째 항으로 쓸 거잖아. 여기는 뭐라고 쓸 거냐면 확률은 i로 쓰는 게 흔히 말하는 국룰이야. i로 쓸 거야. i로 쓸 거야. 자, 그럼 봅시다. 여기도 x1에 대응되는 확률을 나는 스몰 p1, 스몰 p2 쭉 해서 pi, 쭉 해서 pn 이렇게 쓸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률 분포표를 표기하는 방법이야. 이거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져야 돼. 이거 보고 아 확률 분포 이런 거구나. 그럼 첫 번째 성질 너무 당연해. 요 각각의 확률들 그러니까 pi라고 써볼게. 임의의 확률은 항상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의 값을 가져야 돼? 당연히 0하고 1 사이의 값을 가져야지. 확률 절대 음수 될 수 있어 없어? 절대 없어. 절대 없어. 그럼 봐봐. 나중에 할 건데 내가 나중에 확률 밀도하면서 그래프 그릴 거라 그랬잖아. 그래프가 음수값 갖는 거 있을 수 있겠어? 절대 없어. 절대 x축 밑으로 내려갈 수 없다고.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두 번째 내가 만약에 확률을 다 더하면 선생님이 이거 시그마를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쓸게. 괜히 시그마 쓰면 힘드니까. 확률을 다 더했어. 얼마야? 확률의 총합은 항상 얼마야? 1이지. 절대 잊으면 안 돼. 확률의 총합은 1이야. 너네가 확률 문제를 풀 때 항상 핵심적으로 쓰일 거야. 확률의 총합 1이다라는 거. 자, 세 번째. 이거는 뭐 굳이 쓸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이산 확률 변수에서 중요한 내용이라서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아. P 이거 너무 밑에 있어서 선생님 위에다가 쓸게. 안 보일 것 같아서 위에다가 쓸게. 확률을 구할 건데 xi보다 크거나 같고 확률 변수 x가 xj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구하겠다고? 아까 얘기했지. 범위에 대한 확률은 중요하지 않아. 그 안에 해당되는 각각의 무게들을 볼 거라고. 그래서 xi에 해당되는 확률이 pi겠지. 그 다음에 확률 뭐 pi 플러스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각각을 다 더하는 거라고. pj까지. 그러니까 내가 x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확률을 구하고 싶다라는 건 각각을 그냥 다 더해달라는 얘기라고. 하고 싶은 말 뭐라고? 하나하나가 값을 갖고 있으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라고. 그래서 이게 확률 변수의 전부고 이따가 문제 진짜 한 5분이면 끝나거든. 오늘 할 건 어렵지 않아서. 그래서 좀 쉬었다가 문제 보고 연습 문제 하고 아마 오늘 가지 않을까.